이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서울 변두리 몇십 년 세월을 버틴 재래시장. 그곳에서 위원장직을 맡은 지 벌써 15년째였죠. 이춘배,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같이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상인들 안부를 챙겼어요. 그날은 특별히 청년 상인 육성 사업 면접 날이었죠. 시장 상인들과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다음 지원자 이소라 씨 들어오시죠.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긴 생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그리고 또렷한 눈매. 그 순간 이춘배는 몸을 살짝 일으켰다가 얼어붙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닮았거든요. 40년 전 그날 이후 처음이었어요. 가슴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사람이 불쑥 떠올랐죠. 그 사람 박영심. 야학 선생님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자. 이소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도 이상했는데 그 아이의 눈매,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력서 가져오셨죠? 응, 어디 보자. 손에 쥔 이력서를 넘기던 손끝이 멈췄습니다. 학력, 경력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박영심. 그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고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숨을 들이쉬었어요. 소라 씨, 잠깐만요. 혹시 실례지만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네, 박영심이에요. 오래전부터 작은 헌책방을 하셨어요. 지금도 근처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 순간 시장 사무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그 이름 틀릴 리 없었죠.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아이가 혹시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앉은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혹시 정말로. 면접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면접이 끝나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녀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죠. 위원장님, 저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시장 사람들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이춘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그 아이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이춘배는 어김없이 시장 순찰을 돌았어요. 익숙한 골목의 불빛, 닭발집 아재의 웃음소리, 건너편 붕어빵 아주머니의 기침. 모든 게 평소 같았지만 마음만은 달랐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 말투, 웃는 인매까지.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죠. 박영심이라니 그 이름 어떻게 잊겠어? 이름 하나에 가슴이 이리 요동친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고 그 속에서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속에 젊은 시절의 박영심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20살의 자신 여드름, 자국 가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던 청년. 1979년 여름. 서울 뒷골목 야학에서 만났던 그녀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시간도 넉넉지 않았지만 밤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춘배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점점 빠져들었죠. 춘배 씨, 이 아이들 꼭 글 배우게 해주고 싶어요. 한 글자라도 읽고 쓰면 세상 덜 억울해지잖아요. 그 말에 반해서 그는 공장에서 받은 월급 일부를 쥐어주곤 했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춘배의 아버지, 전통을 중시하던 엄한 분이었죠. 야? 미혼모? 그런 건 집안 망신이라는 말만 되돌아왔어요. 춘배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을 뿌리치듯
조용히 사라졌죠. 그리고는 세월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40년이 지나 그녀의 이름이 이력서에서 다시 나타날 줄이야. 조 반장, 잠깐 시간 있나? 그날 밤 시장 반장이자 오랜 친구인 조 씨를 불렀어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슬쩍 운을 띄웠죠. 오늘 면접 본 이소라라는 아가씨 있잖아. 그 아이 가족 관계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뭐라고요? 왜요? 혹시 문제가? 아냐, 그냥 좀 궁금해서 그래. 조심히, 너무 티내지 말고. 조 씨는 의아했지만 오래된 정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심스레 전해온 소식은 춘배의 마음을 더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가씨 호르몬이 밑에서 컸답디다. 지금도 어머니가 근처에서 헌책방을 하신다더군요. 이름이 박영심 맞대요. 더는 아닐 수 없었어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그건가 싶었죠. 춘배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눈을 감은 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름 비 내리던 야학의 교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또렷이 울렸어요. 춘배 씨, 나 멀리 갈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왜 그 말을 했던 걸까? 혹시 그때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걸까?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갈수록 춘배의 마음은 혼란과 후회로 점점 휘청였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어요. 그녀가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가족인지. 그날 아침 시장 골목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춘배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조 씨 반장이 전해준 주소를 손에 쥔 채 그는 30년 넘게 외면했던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소엔 구룡서점이라 적혀 있었죠. 서울 외곽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골목에 있었어요. 마치 시간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외벽의 페인트는 발에 있었고 서점 안은 책 냄새와 햇살로 가득했죠. 박영심 씨 계십니까? 책장 뒤에서 허리를 숙인 채 책을 정리하던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얼굴에는 주름이 더해졌지만 그 눈동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순간 당황한 듯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춘배 씨, 이름 하나에 수십 년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마치 여전히 마음속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영심아, 잘 있었니? 오랜만이네. 여전히 잘 늙었구나.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웃음 뒤엔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서점 뒤편, 작고 허름한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찬물 두 잔 사이에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소라 그 아이, 너 딸이지? 알아버렸구나. 그 말에 이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그 아이 잘 컸어. 아이는 몰라. 너에 대해 아무것도. 왜 그랬어? 왜 말하지 않았어? 그때 나 너무 바보 같았어. 그냥 떠났지. 영심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나는 지키고 싶었어. 내 뱃속에 있던 아이도 너도. 너한테 말하면 너가 떠나지도 못하고 너 인생 망칠까봐 말할 수 없었어. 그 말에 이춘배는 손을 떨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반대 앞에서 그저 도망치듯 외면한 사람.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홀로 키우며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인 거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젠 알게 됐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춘배 씨, 소라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아이 인생에 그늘을 들이우고 싶지 않아. 그녀는 분명히 말했지만 춘배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이젠 알았어요.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지금,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묵묵히 바라봐야 할까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소라 씨. 면접 결과는 당연했어요. 소라는 밝고 또렷했고 누구보다 시장에 애정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춘배에게 그건 단순한 합격 통보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내 곁에 더 가까이 머무르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이춘배는 늘 곁에서 소라를 지켜봤습니다. 지도하는 척, 조언하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그 아이의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웃을 때 정말 영심이랑 똑같구나. 소라는 전통시장 프로젝트를 맡아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점포 주인들 사연을 모으고 노후 화장실 개보수 지원을 끌어내고 심지어 일요일에도 시장 청소 봉사를 나섰죠. 그 모습에 이춘배는 괜히 먼 곳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혼자 쓰레기 봉투를 나르는 소라 뒤에 조용히 다가가 묵묵히 도와주고 이건 무겁다며 들고 나르는 척. 소라 씨, 괜찮겠어. 젊은 친구들도 무리하면 병나요. 이 위원장님, 저 아직 젊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더 정정하시던데요? 그 웃음에 이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릴까? 이제라도 말해줄까? 나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라고.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온한 삶에 돌을 던질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소라의 눈동자와 영심의 얼굴을 겹쳐보다가 스스로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그날 시장 홍보 영상 기획회의에서 소라와 함께 앉게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소라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을 때 그 모습이 너무도 닮아서 손끝이 떨릴 뻔했어요. 위원장님, 이 사진 어때요? 시장 노포 사장님들 찍은 건데 정감 있지 않나요? 이춘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조씨 반장이 묻더군요. 위원장님, 그 이소라라는 아가씨에게 유독 정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잉. 자꾸 정이 가는 게 참 사람 같아서. 그래, 정말 그랬어요. 정이 간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정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묵혀있던 어디에도 쏟아내지 못한 사랑의 흔적이었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못한 말들이 종이 위로 흘러나왔어요.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남기고 싶은 말들. 하지만 그 편지는 그 누구에게도 아직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시장 어귀에 흰 천막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왔고 건설사 직원들이 시장 입구를 잰다며 들락거렸죠. 이거 다 뜯어낸다는 거 아니여? 재개발 얘기 진짜인가 봐. 이사가라는 소리야 뭐야 이게.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의 흔적이었지만 시청엔 구도심이라는 단어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재개발 계획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시장 청년 육성 프로젝트가 겨우 시작되려던 참이었는데 이걸로 다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죠. 위원장님, 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시장 사람들 이야기를 모아서 탄원서 써볼게요. 소라 씨, 이건 정치도 얽히고 예산도 있는 일이야. 괜히 앞장섰다가.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냥 일자리 하나 생겼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전 여기 가족처럼 느꼈어요. 그 말에 이춘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 말 한마디로 떠났던 과거를 그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소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기를 두드리듯 탄원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철거를 중단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눈이 빨개질 때까지 상인들의 사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이 몰래 김밥을 싸줬고 어떤 상인은 손에 넣은 얼음물 한 병을 건넸죠. 멀찍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춘배. 그는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시절 자신은 영심을 지켜주지 못했고 도망쳤습니다. 이번만은 절대로 등 돌리지 않을 거다. 그는 다음 날부터 혼자 시청을 오갔습니다. 시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기회 한 번만 줘요. 이 시장 아직 살아 있잖아요. 죽은 골목 아닙니다. 그 아이들한테 맡겨보자고요. 그는 서명지를 들고 밤마다 상가를 돌았고 힘들어하는 소라의 뒤에선 묵묵히 자료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가씨한테 왜 그렇게 마음을? 이춘배는 대답 대신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그래. 소라는 이춘배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한때 자기 어머니를 알았다는 이유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을 땐 늘 따뜻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진짜 아빠 같아요. 옛날엔 저도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았거든요. 그 말에 이춘배는 돌아서며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고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30해 넘게 굳게 잠가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말은 못해도 그 아이가 아버지를 느낄 수 있게 그림자처럼 지켜주자. 장마가 시작되던 오후였어요. 소라는 시장 홍보 전시회를 앞두고 사무실 뒤편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죠. 곰팡이 냄새, 오래된 박스들, 그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장 50주년 기념 행사 과거사진 보관용. 이라고 적힌 낡은 글씨. 소라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우와, 이게 다 옛날 사진이구나. 시장 개장식, 회관 준공식, 그리고 흑백 속에서 선명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녀의 시선이 멈췄어요. 사진 속엔 20대 후반쯤의 남자와 여자. 서로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죠. 이분. 엄마? 분명했다. 그 사진 속 여인은 어머니 박영심이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그 얼굴은 너무 익숙했어요. 매일 회의에서 마주치는 시장위원장 이춘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앨범엔 없던 사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함께 찍힌 젊은 시절의 얼굴. 그리고 그 사진 뒤엔 흐릿하게 연필로 적힌 글씨. 영심, 춘배 구룡약 여름 수련회 1980년도. 그 순간 가슴속에 오래전 묻어뒀던 질문이 살아났어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자라왔을까? 혹시 그분이? 소라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무실 문을 닫고 나서도 가슴속에는 사진보다 더 또렷한 얼굴이 남아 있었죠. 이춘배 위원장. 늘 따뜻했고 세심했고 무엇보다 어딘가 익숙했던 그 눈빛.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들고 조용히 꺼내든 말. 엄마 이거 엄마 맞지? 근데 이분은 누구야? 시장 위원장님이랑 같이 찍힌 건가? 박영심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야. 아주 오래전 그냥 소중했던 사람이지. 소라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눈동자와 말끝을 흐리는 음성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소라는 혼자 방에 누워 그 사진을 수십 번이나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죠. 위원장님,
혹시 정말 아버지이신가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소라는 결국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여쭐 게 있어서요. 잠깐 괜찮으실까요? 시장 근처에 있는 허름한 찻집.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도 항상 피하셨고요. 근데 요즘 왠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춘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위원장님 혹시 어머니와 아주 오래전에 아는 사이셨어요? 그 말에 이춘배는 마치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 오래전 한때 같은 야학에서 봉사하던 사이였어. 그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무슨 일 있었나요? 서로 좋은 친구였고, 그때는 모두 다 힘든 시절이었지. 가난하고 외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던 그런 시절. 소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진실을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느냐고. 하지만 그 순간 위원장의 눈빛을 보고 멈췄어요.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모든 걸 대신 삼키려는 사람이 가진 눈이었죠.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 드려서 죄송했어요. 이춘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와요.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 소라는 순간 울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집 문을 나서던 순간 이춘배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 말 언젠가는 진짜로 해주고 싶었는데. 그날 밤 소라는 가슴에 무언가 깊이 남은 기분으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상상하던 어린 날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어요. 그날 두 사람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침묵 속에서 확신했어요. 우린 연결되어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시장은 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전깃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늦게까지 불 켜진 청가물 가게의 형광등 흔들리는 소리. 이춘배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 위 낡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지는 오래전 영심에게 한 번도 쓰지 못했던 편지를 위해 남겨두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아이에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 이소라에게. 소라야, 이름을 이렇게 적는 건 처음이구나.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말하지 못해서 곁에 있으면서도 멀게만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글을 써내려가며 자꾸 펜을 멈췄습니다. 눈이 젖고 손끝이 떨렸어요. 수십 년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너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부터 다짐했단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처럼 살아보자고. 널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그는 편지를 쓴 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봉투에 넣었죠.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강춘배. 다음 날 아침 조씨 반장을 불렀습니다. 말없이 봉투 하나를 건네며 부탁했죠. 이거 소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놔줘. 누가 썼는지는 묻지 말고. 조 반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라는 오전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엔 정갈하게 놓인 흰 봉투 하나.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글씨. 봉투를 열고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소라야, 내가 시장에 온 그날부터 나는 매일 마음이 흔들렸단다. 처음엔 왜 그런지도 몰랐어. 그저 너의 눈빛, 너의 말투가 자꾸만 옛사람을 닮아 있었거든. 소라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말하지 못했지만 늘 너의 곁에 있었단다.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했고 내가 힘들어할 땐 마음속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단다.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강춘배. 소라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손끝이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날 소라는 편지를 가슴 깊이 접어넣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진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혼란스러울 땐 늘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가 생각났죠. 그 향은 모든 걸 내려놓게 해주곤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작은 식탁 위에 반찬이 정갈이 놓여 있었고 박영심은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왔니? 찌개 좀 끓여놨다. 요즘 살 빠진 것 같아서. 괜찮아요. 엄마도 앉아요. 식사 시간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시장 이야기, 상인들의 유쾌한 에피소드, 그리고 위원장이 요즘 피곤해 보인다는 말까지.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소라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이 사진 엄마 젊었을 때야. 맞죠? 응, 그래. 그때는 참 어리고 불안했던 시절이었지. 소라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마치 처음 묻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이 남자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영심은 앨범을 덮듯 천천히 사진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래전 친구야. 그땐 서로에게 큰 의미였던 사람이었지. 소라는 그 말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죠. 그 말에 박영심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니야, 너 하나 있었기에 나는 매일 버틸 수 있었어. 넌 내 삶의 전부였어. 그 순간 말보다 강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심도 오해도 숨겨졌던 이름도 더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라는 혼자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단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죠. 위원장님, 아니,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지금처럼 곁에 있어 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날 이후 소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시장 어귀에서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눈엔 조용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소라는 시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상인들 사이에서 젊은 장사꾼 리더로 불리게 됐어요. 시장 구석구석이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뒤엔 늘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춘배. 그 아가씨 진짜 대단해요. 위원장님도 뿌듯하시겠어요? 참, 잘 자랐어.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은데 어쩌면 다 해준 셈이겠지. 그는 가끔 회의석상에서 소라와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소라는 공손히 인사하며 미소 지었죠. 그 미소 속엔
감사의 말과 사랑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의 책상 위엔 가끔 작은 선물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생일이면 예쁜 꽃 한 송이, 힘든 날이면 사탕 하나, 그리고 승진한 날엔 작은 액자 안에 이런 쪽지가 들어 있었죠. 참 잘했어. 늘 응원한다. 소라는 그 쪽지를 꺼내 손에 쥐곤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줬는지 알면서도 늘 모른 척 했어요. 그것이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는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춘배는 멀찍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어요. 저만 치서 웃고만 있어도 그 아이한텐 충분한 거지. 그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있으려 했어요. 어느 늦은 밤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던 조 반장은 그가 남겨둔 편지철 한 묶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소라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조용히 누워 있었죠. 딸이라는 이름은 결국 단 한 번도 직접 불러보지 못했구나. 그래도 괜찮다. 너는 늘 내 딸이었다. 편지들을 덮으며 조 반장은 창밖에 서 있는 이춘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딸의 인생을 조용히 함께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를 알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로의 삶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머물렀죠. 이것이 말로 하지 않은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말하지 못한 사랑, 숨겨진 진실,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소라처럼 가슴에 조용히 묻어두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